안녕하세요. 통일의 길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윤하영입니다. 평소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요. 앞으로 통일의 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코너는요.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해온 북한 군인의 모습. 그렇다면 북한 군인들의 실생활은 어떨까요? 17세에 입대해 총 복무 기간만 10년. 그들의 하루 일과와 생생한 내무반 이야기까지. 북한판 진짜 사나이. 북한 군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 군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님, 또 여군 출신의 탈북민이죠. 이다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남한으로 오셨나요? 네, 저는 2007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네, 저는 2003년에 왔죠.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와, 예. 이다은 씨는 특히나 여군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 근무지가 어디였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1994년도에 평안남도에 위치해 있는 그 4.25 기계화 부대라는 곳에 입대를 했고요. 네. 그래서 2002년도까지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결국엔 만 8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그곳에서 마쳤는데요. 4.25 훈련소라고 하면은 기계화 부대인데요. 특히나 거기에는 뭐 탱크, 장갑차, 고사포, 고사총 이런 기계로 장비되어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루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 군대에서 직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북한 군과 우리의 가장 다른 점이 복무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 군인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년 복무한다면. 만기, 10년. 예, 만기 복무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는 10년 하고요. 네. 여자들은 뭐 6년에서 7년 정도 해야 됩니다. 와, 10년이요. 저희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긴데요. 군대를 대체 몇 살에 가는 겁니까? 네, 보통 만 17세가 되면은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네. 남자들은 꼭 가야 되는 의무제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자원 입대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대학 추천을 받던가 아니면 받지 못하면 바로 제대되는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거꾸로 된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세면 사실 남한에서는 고교생이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입대를 하는 건데 특별한 입대 조건은 없습니까? 네, 입대 특별한 조건은 출신 성분이 군대에 뭐 내가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부모님들 중에 뭐 할아버지라던가 아니면 할머니 그 중에 뭐 지주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도왔다던가 아니면 탈북민 저처럼 가족 중에 남한으로 탈북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군대를 나갈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도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왜냐? 제가 지금 남한에 탈북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되게 제가 좀 미안하죠. 네. 전 사실 입대 조건이 좀 궁금했는데 여군에 자원을 하셨잖아요. 네네. 여군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나요? 네, 잘 사는 집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간부집 아이들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갔고요. 그래서 조건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대 1 거의 그런 경쟁률이었거든요. 네네. 저희 아버지 자체도 또 간부였었기 때문에 배경이 좋아서 그래서 말하자면 백두산 줄기를 타고났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북한에서. 네네. 그래서 간부집 자녀들이어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게 좀 쉬웠죠. 그런데 그 속에도 또 키가 너무 미달이 되면 나갈 수가 없었고요. 아, 키가 있군요. 네. 키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뭐 조건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키가 155cm 이상이면 갈 수 있었고요. 그 이하에서 뭐 오차가 생기면 군대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 시기라고 해서 96년도부터 많이 어려워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대부분 군대에 나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요, 그게 뭐 자기 뒷배경 뭐 그런 것보다도 출세 보장 이런 것보다도 네. 집에서 먹고 사는 게 풀죽도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군대에 나가면 그나마 뭐 밥이라도 먹고 옷이라도 챙겨주니까 난 군대에 나가겠다. 네. 네,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았던 거죠. 전 사실 다은 씨 보고 미모가 조건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연구위원님, 남자는 어떤 입대 조건이 있을까요? 당연히 신체 검사를 해야죠. 네. 이제 여성들은 155cm라고 했는데 키가 네. 남자들 제 기억에는 아마 150cm였을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48kg, 체중이 이제 48kg 이상이 돼야 합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력 검사를 합니다. 네. 시력이 0.8 이상 돼야죠. 근데 이제 권한의 행군하고 하면서 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예. 신체 조건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키가 148로 이제 조정이 됐고. 하향 조정됐군요. 예, 하향 조정됐죠. 네. 뭐 군인들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아마 체중이 43kg면 합격으로 이제 조정됐고, 그다음에 시력은 0.4. 예,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지금 사실 신체 조건 사항들만 들어봐도 좀 안쓰럽거든요. 예, 뭐 키가 좀 크지 않죠, 군인들이. 예. 우리 군강산 강강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일부 어린 병사들은 네. 그 긴 총이 있어요. 장총이라고 하는데 그거 매면은 이제 질질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네, 다은 씨처럼 북한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좀 군에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들 그렇게 군에 자원을 하는 겁니까? 네, 꼭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일단 여자들이 군대 나가면 출세가 보장이 되고요. 왜냐면 군대에 나갔다 왔다 남자들하고도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또 당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제대대에 와서도 뭐 여성 간부로서 또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도 또 좋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당원이고 군대에 갔다 왔고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여자가 저는 일단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군대 생활이 길긴 하지만 일단 갔다 오면 뭐 혜택은 보장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남자들은 의무병제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처럼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예. 특히나 이제 간부 계층이나 부유층들 자식들 어려운데 보내려고 하지 않죠. 특히 이제 전년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안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군 장군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제 자기 부대에 이제 떨구는 그런 현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 검지 손가락 있잖아요, 오른손. 네네. 그거 잘리면은 총 사격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체 검사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이제 자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그러면 법적 처벌도 받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네. 사람굿을 한다. 해갖고 이제 다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군사복무를 해야 대학 추천도 쉽고, 그리고 입당은 노동당에 입당을 하면은 이제 군인 사회 성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든 뭐 승진이랄지 직업 선택이라고 할지 앞으로 장래에서 혜택이 차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다 와야 이제 뭐 앞으로 장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믿고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정말 아득한데요. 너무 길죠. 예.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매번 훈련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훈련 외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 보게 되면 이 큰 건설 같은 거는 건설만 하는 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특히나 8천국하고 7천국은 큰 도로나 아니면 큰 건물들 지을 때 기본 주로 해서 하는 부대가 있지만, 하지만 자체 부대 내에서도 건설이나 특히 농사도요? 네,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인민군대에서 뭐 식량 부족이라던가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너무 배급이 규정보다 적다 보니까 부대 자체 내에서 농사를 짓는, 말하자면 부업조와
don사당번 뭐 이렇게 해서 부업전은 농사를 짓는 그런 한 개 분대 한 약 7명 정도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don사는 염소는요 키우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뭐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사람이 손길이 별로 안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염소와 돼지, 토끼 이런 것들을 don사에서 키우는 약 한 2명 정도가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대도 건설 같은 거는 뭐 그 소소한 건설장 같은 것들을 많이 나가요. 그래서 부업들을 해서 군인들이 조금 식탁이 푸짐하게 하지만 뭐 푸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군인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삽질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건설업에 동원이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군인들을 또 좀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100만이 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는 이제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할지, 그다음에 지금 이 강원도 지역에 하고 있는 그 풀판 조성 사업 그런 데지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백두산 무슨 용천년 발전소도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 북한은 이제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력을 다 통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건설 현장에 이제 군인들 많이 동원을 시켜야 해서 뭐 북한 용화바도 그렇고 이제 많은 경우에 노동에 동원되는 게 있고 또 모내기철, 가을철 같은 때는 이제 농장에도 동원됩니다. 예. 모두 다 이제 모내기 전투회로 해갖고 군인들이 농촌 주변에서 만약 근무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무조건 이제 농촌 동원에 의무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노동도 있죠. 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월급